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경의 부장들 원래회의로 돌아온 방송부장 도부장입니다. 12월의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2%대 코스피 상승으로 마감이 됐지만 2,900선 탈환에는 역부족인 모습이었는데요. 12월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어떻게 좀 시장을 전망하고 계시고 거기에 따른 전략은 어떻게 짜가는 게 좋을지 많은 분들 힘든 하루를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관련돼서 저희 오늘 부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부탁드리면서요. 노란톡 열어두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부장님들 편하게 문자 샵 0082번으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래회의 시간 오늘은 정보부장님이신 최충성 부장님과 함께 하는데요.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최 부장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그래도 어제보다는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오늘 시장 어떨지에 따라서 좀 앞으로 시나리오가 갈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원래 회의이기 때문에 우리 최 부장님 그래도 타이밍 좋을 때 나오셔서 다행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예. 오늘은 좀 웃으면서 방송할 수 있을 것 어제보다 같아요. 낫네요. 그러니까요. 예. 오늘 시장 이야기부터 자세하게 리뷰 좀 들어보고 내년장까지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부장님. 네, 일단 오늘 전일 낙폭이 발생하고 일단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어제 좀 낙폭이 사실 굉장히 좀 심하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좀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일단 반등은 나왔습니다. 오늘 뭐 10자 정도로는 좀 예상을 했었는데 일단 생각보다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온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어제 오늘 새벽에 이제 미유럽장 보시면서 지수가 이제 붕괴되는 모습을 보시고 걱정이 좀 아침에 많으셨을 거예요. 사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뭔가 하락이 더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동시효과에서는 굉장히 좀 안 좋았지만 막상 장이 시작하니까 양호한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어제 좀 선반영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뭐 양호한 흐름 지지받는 정도는 나올 것이다라고 어느 정도 좀 생각은 했는데 일단 호재가 굉장히 좀 부재하고 외국인 기관 수급이 오늘 좀 들어오는 모습이지만 뭐 그렇게 강한 매수세는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 선물 지수에 따라서 선물 뭐 매수세에 따라서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선물 포지션을 어떻게 잡냐를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면역은 사실 시장에서 생겨 있어요. 일단 우리나라도 생겨 있고 많이 조금 익숙한 그런 변수들이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부분들은 변이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뭐 바이러스 관련해서는 뭐 감기 바이러스, 코로나는 제가 기존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여름에도 감기 걸린 사람, 뭐 겨울에 또 걸리는 사람, 막 그런 걸린 사람들은 계속 걸리잖아요. 그쵸. 왜냐면 이게 계속적으로 계절이 변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변이가 일어나고 이번에도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게 어제는 굉장히 좀 핑계 삼아서 지수가 밀린 건데 너무 오버스럽게 밀리긴 했습니다. 뭐 거래량 대비를 해서도 아시아 증시 전반을 봐서도 굉장히 좀 낙폭이 심하게 발생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 테이퍼링에 관한 테이퍼링 그리고 인플레에 관한 그런 금리 인상이 계속 좀 논의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기존에 파월 얘기를 계속적으로 드렸어요. 처음에는 뭐 2023년까지 뭐 금리 인상 없다, 거짓말이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믿지 말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죠.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건 뭐 다른 부분들이 아니에요. 명확하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이번 달은 그렇습니다. 지금 뭐 오늘은 반등이 나와서 조금 안심을 하셨을 텐데 일단 경계감을 좀 늦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하락이 멈춘 건 아니거든요. 완벽한 추세 전환. 만약에 오늘 어제 음봉을 장악할 만한 그런 캔들, 양봉의 딱 캔들이 딱 나왔다면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으나 아직은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게 낚시 자리로 좀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행히도 지금 유럽장은 반등 중입니다. 미국 선물 지수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쨌든 나쁜 영향을 끼치진 않지만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이번 12월 9일에 동시만기가 있기 때문에 네. 저때 이후에 좀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이고, 외국인들이 좀 포지션을 어떻게 잡냐를 봐야 될 것 같고, 이번 달은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다음 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네. 금리 인상. 네. 내년 초가 굉장히 좀 중요한 변곡이 될 것이다. 사실 지금 시장 답답하신 건 맞아요. 근데 이게 한 번에 작년의 차트를 한번 보신다면 작년 3월 달에는 그냥 한번 그냥 때려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그렇죠. 표현을 드려서 한번 그냥 2주 그냥 때려 맞고 상승을 쭉 했는데, 지금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때려 맞고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천천히 그냥 스미는 모습이거든요. 사실 이럴 땐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지금은 섣불리 뭔가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좀 관망하셨으면 좋겠고, 종목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별 종목들 꼭대기에서 잡으신 종목이라면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으나, 바닥권에서 준비하거나 1차적인 파동을 만들고 쉬어가는 그런 자리에서 들어갔는데 손실이 났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지금 시장이 밀리는 것이지 종목이 밀리는 것이 아니고, 좋은 종목을 가지고 계신다면 네. 겁먹으실 필요 없이 차분하게 지켜보시라. 이게 다 지나간 일이에요. 작년에 3월달 기억도 안 나셨잖아요, 사실. 그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도 와닿지도 않으실 네. 텐데, 어쨌든 시장은 항상 이런 것들을 딛고 다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차분하게 좀 관망하자. 추세적으로 완전히 좀 돌리는지 아닌지. 오늘 매수하시는 분들 많이 안 계셨을 것 같은데. 네. 손이 선뜻 안 나가죠. 그렇죠.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은 매수보다는 관망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늘 시장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부장님이신데,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오미크론이나 이런 변이 바이러스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금리 인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좋은 종목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웬일로 또 이렇게 당근을 주세요? 네. 아니, 어제 너무 걱정하셨을까봐 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추세 전환 아닙니다. 아, 네, 이거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요. 네, 3,000포인트 전에 넘어가기 전 계속 박스권 그려갈 때 추세 전환 절대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코스닥은 모르겠지만 제가 계속 세모를 말씀드렸죠. 그랬죠. 코스닥은 모르겠지만 코스피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힘의 방향에서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좀 마음을 놓지 마시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좀 판단하시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정확하게 상승 추세로 돌아선 게 절대 아니고 반등 정도의 생각을 해야 된다. 기술적 반등 정도인데 생각보다는 조금 상승이 컸습니다, 오늘. 네,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올라봤자 한 1% 정도 생각을 했는데 2%대 2% 올랐으니까요. 정도씩이나 상승이 네. 나왔어요. 좀 의아한 모습이었는데, 네. 어쨌든 네, 조금은 지켜볼 필요성은 있다. 다만 좋진 않다. 그 시장에서 긍정적인 부분들 쥐어짜내 보자면, 네. 그나마 이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서 그동안 지금 거래량이 좀 말라 있었는데 외국인이랑 기관이 오늘 또 순매수로 들어와 주는 모습이었잖아요. 네. 이런 거는 긍정적으로 볼만하지 않을까요, 부장님? 잘 딱히.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뭘 하고 싶은지 정확히 뭔가 의도가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요. 의도를 모르겠다라는 부분. 수급적인 그리고 부분에서도요. 네. 코스피만 거의 9,400억 정도를 샀는데 네. 코스닥은 사지 않았거든요. 시장이 반등이라면 둘 다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쵸. 물론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요즘에 잘 갔던 건 맞지만 네. 코스피만 반등이 나왔는데 과연 언제까지 살까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반등을 정말 세게 추세적으로 전환을 시켜서 진짜 전환을 시킬 것이다 네. 라고 한다면 며칠 더 사겠죠. 사실 이번 주 어제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오늘 반등이 나오고, 사실 이제 목요일 금요일이기 때문에 네. 이게
저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오늘 왜요? 매수를 섣불리 하신 분들 많지 않으셨을 거고, 물론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럼요. 만약에 못 하신 분들은 내일 반등 나오면 내일 매수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목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주말에 쉬어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주말에 또 뭔가 터진다. 글로벌적으로 이슈가 네, 터지면 오미크론 관련해서는 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관련해서 핑계 삼아서 떨어뜨릴 거면 어떻게든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말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이 있고 목금 이틀 있기 때문에 섣불리 뭔가 매수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틀 매수하고 던져버릴 수도 있거든요. 좀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동시 만기일까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동시 게 만기까지는 사실 그 날까지 네. 또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냥 저 같으면 매매 안 할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아무것도 안 그러니까 하는 어찌게 게 뭔가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네. 한다면 사실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니, 초보 투자자분들은 어떤 전략을 좀 펼쳐야 될지 지금 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 사실 그 투자자분들이 하는 그 네. 포지션이라는 게 보통 하시면 매수, 그렇죠. 매수 아니면 매도. 그러니까 매도인데 매도를 못 하시겠으면 가만히 계시는 거고 어허. 가만히 있는 것도 사실 내가 포지션을 잡는 거예요. 그렇죠. 네. 관망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도 돈이 되는 거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현금을 일정 부분 가지고 계시거나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 관망하거나 아니면 현금을 할을 하던지 딱 두 개인데 현금화를 하기가 사실 쉽지 않죠. 그 파란불에서 매도 버튼 누르기가 쉽지 않죠. 근데 비중을 조절을 어느 정도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지금 만약에 계좌가 평균적으로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한 40%? 아마 그럴 것 같은데 네.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40%다. 이 말인즉슨 마이너스 40%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 계좌로 좀 보시면 좋겠어요. 마이너스 40%다. 종목별로 말고. 이 말인즉슨 네. 내 돈이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60%라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40% 때문에 60%를 버린다? 굉장히 바보 같은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좀 객관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만약에 다 덜어내기가 좀 아쉽다라고 네. 하신다면 절반 정도? 3분의 1 정도? 그 마이너스 40%지만 내가 절반을 덜어내면 마이너스 20%예요. 그렇죠. 네, 좀 그렇게 수치적으로 너무 제가 수치적으로 표현을 드려서 그럴 수도 있는데 단순하게 좀 접근을 하시면 사실 시장은 좀 좋지 않을까. 계속적으로 이겨냈고 돈이 뭔가 악재가 많이 터지고 시장이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은 항상 현금이 그러니까 보통인데 돈이 뭐 많으신 분들은 네. 여기저기서 끌어와서 네, 어떻게든. 네, 어떻게든 끌어와서 바닥에서 쓸어 담을 수 있지만 보통 그게 아니고 자기 계좌에 한정되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네. 사실 주식이 어려운 건데 그게 아니라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일부는 현금화도 전략도 좋다. 네. 그게 아니라면 종목이 깨지는 게 아니고 모든 전체 종목 시장이 지금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관망하자. 다 올라갈 거다. 작년에도 3월 달에도 뭐 60% 70% 다 떨어졌지만 그렇죠. 결국엔 다 플러스권 전환하고 몇백 프로씩 지금 다 돈 버셨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멀리 보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 다만 견뎌가는 그 시간이 굉장히 인내와 그렇죠. 지루하게 고뇌의 느껴지니까요. 네.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내가 포지션을 어떻게 좀 선택인 것 같아요. 사실 내가 지금 답답하니까 난 현금화를 하고 기회를 잡겠어라고 접근하는 것과 나는 그냥 주식이라는 건 천천히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멀리 보고 접근하겠다 하시면은 그냥 보유. 하시는 게 좋다라고 네,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하락 트레드를 만들어가고 있는 시장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나 또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우리 최 부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혹은 관망을 하는 것도 나의 포지션 전략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객관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40% 정도 지금 계좌 수익률이 찍혀 있을 텐데 마이너스권일 텐데 객관적으로 시장이 지금 어렵다고 보시나요? 난이도는 얼마나 측정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난이도를 매매로 접근하신다면 네. 10점 만점에 뭐 8, 9점? 난이도가 네. 어려운 난이도다. 매매로 접근하신다면. 근데 사실 시장 난이도는 5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포지션을 굳이 취하지 않고 관망하면 되니까. 뭔가 쉬운 특별히 시장이다. 액션하지 않아도 네. 되니까. 네. 쉬운 시장이다. 사실 조금 뭔가 아이러니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걸 수도 있는데 네. 일단 전반적인 시장 난이도는 뭐 하락이 나오는데 무슨 얘기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이 지금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종목에 문제가 없다면 그냥 관망하면 되는 거니까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 다만 매매로 접근한다면 어려울 수 진짜 뭐 8, 9 그 이상도 될 수 있다.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매매로 지금 접근하신다면.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네, 순환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요즘에는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을 때는 사실 굉장히 순환이 빨리빨리 돕니다. 네. 올라가는 것도 빨리빨리 돌고 그렇기 때문에 애매하게 정말 뭐 트레이딩을 막 정말 막 뭐 몇 날 며칠 잡고 하신 게 아니라면은 그냥 가만히 좀 관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은 진짜 좀 어려워요. 네. 매매로 접근하신다면. 근데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네, 떨어지면 사면 되네. 그렇죠. 네, 기다리거나 이렇게 혹은 하고 관망하거나 매수를 이제 저가에서 좀 하거나 네. 그러면 되니까 이야기를 좀 나눠서 해드린 것 같습니다. 단기 매매의 관점과 또 중장기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 혹은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이 장 속에서 이거 하나만큼은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 뭘까요? 기다려야 된다. 인내? 인내해야 된다? 위기는 기회다. 아니 항상 그런 하는 말. 표어 같은 말 말고요. 위기는 기회죠. 네. 반대 방향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쪽이요? 자, 보세요. 지금 시장이 어제 떨어지니까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됐거든요, 어제. 그렇죠. 판매도 감정적이죠. 나오고. 네. 근데 항상 반대 방향에서 좀 보신다면은 모두가 공포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포감을 내가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죠, 그게? 기회가 오고 있다로 받아들이시면 되죠. 항상 이제 반대로 네. 99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네. 저렇게 쳐다보시면 네, 네. 99가 그렇게 하고 있을 때는 반대 방향을 그냥 보시면 됩니다. 아, 모두가 아니오라고 할 때. 이게 주식이 재밌는 게 뭐냐면 굉장히 1대 다수의 게임이에요. 그렇죠. 나와 다수가 싸우는 게임인데 상대적으로 다수이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퍼지고 분포되어서 나타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많기 때문에 합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군중 심리라는 거죠. 많기 때문에 합치가 돼요. 되게 웃긴데 그러니까 이걸 깨달으면 되게 쉽거든요. 모두가 겁을 먹었으니까 이게 기회가 되는 거죠. 네, 좀 이렇게 좀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관망하시는 것도 일정 부분 투자이다. 네, 정말 이게 약간 포인트입니다. 아니 듣다 보니까 너무 지루한가요? 아니요, 네. 지루한 게 아니고 제가 이해 수준이 높지 않아서 열심히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중요한 건 우리 그렇게 뭐랄까 남들이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외치는 우리 정보 부장님이 그런 느낌이죠. 예.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더 신뢰도가 높아진 것 같긴 합니다. 오히려 이런 위기를 기회로 좀 바꿀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겐 지금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좀 뭐랄까 멀리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멀리. 어디까지요? 근데 이 시청자분님들 중에 네.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이 예. 있으실 텐데 네네. 그러니까 자녀분이 좀 힘들어하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멀리 봐야 된다.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당사자한테 너무 힘든데. 당사자한테 힘들죠. 예. 지금 딱 그 상황입니다. 아.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네. 겁을 먹고 계시면 안 되죠. 어차피 다 지나갈 것이다. 시장은 항상 그래왔어요. 역사는 이제 반복되죠. 네. 항상 이제 하락이 깊게 나타나거나 네. 그러면 다 돈을 벌었습니다. 솔직히 그럼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주식으로 정말 돈을 내 돈 전부를 잃는 게 가능할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뭘요? 내가 가진 돈을 100%를 시장에서 잃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없어요. 돈을 잃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진짜 막 꼭대기에서 막 이상한 종목 사는 거 아닌 이상 애도 그런 경우에도 10% 20% 정도는 남아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좋은 종목을 사고 네. 있다면
1년 안쪽에는 무조건 상승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닌데 원래.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뭐랄까요 생각의 전환인 거죠. 네. 지금 장에서 필요한. 막 이렇게만 안 하시면 네네. 왔다 갔다만 안 하시면 네네. 네, 그냥 오히려 쭉 지금 끌고 가시면 관망이 올라갑니다. 낫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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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장에서 필요한 건 오히려 상승 때까지 기다린 그 인내. 기다리자. 근데 그 기다림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요? 아마 어제 같은 경우 네. 하락이 나왔잖아요. 네. 나 하루 오버스럽게 나왔잖아요. 기다렸다. 오늘 사야겠다. 나 오늘 아무것도 안 했다. 난 이 기다렸다. 기다림은 네. 천천히 오는 거죠. 하루 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조금씩 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자리에서 뭐 하루 밀었다고 반등 나오고 하루 밀었다고 반등 나오고 주식이 그렇게 단순한 거면 굉장히 좀 사실 단순한 영역인데 네. 너무 단순하게 접근하시면 조금 어렵죠. 사실 주식을 어렵게 하는 건 내가 어렵게 하는 거지 사람들이 어렵게 하는 건 아니에요. 의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본질적인 원인은 나에게 있거든요. 네. 오늘 그 거의 부분을 좀 명언 이렇게 기계네요. 열어두시면 좋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일단 위기는 기회고 반대편을 보아야 더 멀리 갈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긴다라고 시장에 대해서 생각의 전환을 포인트를 좀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해서 혹은 최근 시장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네.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어제 좀 오버스럽게 빠졌던 거에 비해서 시장 자체는 올라왔는데 섹터별로 움직임이 또 다르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 잘 갔던 메타버스나 이런 NFT 관련된 섹터군들도 있었고 반대편에서 또 가장 극최근에 또 움직였던 반도체나 기존 산업군들도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여기서 움직임이 조금 갈리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반등이 나온 섹터와 그렇죠? 오늘 생각보다 시장 대비 안 오른 섹터 어느 쪽을 먼저 좀 보고 들어가 볼까요, 부장님? 일단 대형주 중에 좀 주의할 섹터. 네, 대형주 사실은- 오늘 대부분 올라왔죠. 근데 대형주는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제 말씀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셨던 분들은 제가 방송에서 근데 거의 서경의 부장들 하면서 계속 대형주 조심하세요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네. 오늘 보이십니까? 매도를 오늘 하시더라고. 어제랑. 개인 투자자분들이요. 네. 대형주 조심하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매도 포지션을 어제 잡으시고 오늘 잡으시더라고요. 대형주 덜어낼 기회가 그렇게 많았는데. 네. 어쨌든 오늘 반등 나오니까 또 사셨을 거예요. 괜히 팔았다. 사실 그때가 이제 팔아야 될 타이밍. 네, 오늘은 차익 실현해야 될 타이밍. 딱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대형주는 계속적으로 좀 조심하셔야 돼요. 상대적으로 힘이 강하게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나 오늘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는 그런 섹터군들 있잖아요. 뭐 반도체라든지 철강 해운 관련주는 조금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기술적 반등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뭐 개별 이슈에 대해서 섹터 전반이 뭔가 호재가 나와서 상승을 했다? 아니거든요. 명확히 이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뭐 매수를 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이 좀 있으실 텐데 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하자. 왜 지금 이 섹터가 강하게 움직이는 데에서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수가 좋지 않다. 반도체 접근하시는 분들 잘 보세요. 지수가 좋지 않습니다. 지수가 좀 좋습니까? 아니죠. 국내 시장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7, 80%가 다 반도체예요. 명확하게 반도체입니다. 국내 시장은 그냥 반도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지수가 좋지 않다. 반도체 업황도 그다지 좋지 않네. 근데 반도체에 반등이 나온다고 그걸 사는 건 말이 안 되죠. 어쨌든 시장 전반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다른 섹터, 뭐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 개별적인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코스닥 종목들은 모르겠지만 반도체 관련해서는 지수의 움직임을 무시하고 접근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조심하시고 철강해운 관련해서도 작년에 좀 사실 많이 상승이 나오고 하락도 최근에 좀 깊게 나오기 시작을 했죠. 사실 기술적 반등 정도가 나올 수 있는 자리이나 지금 경기가 좋습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을 넘어서 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왜 나옵니까? 돈을 시중에 사실 풀고 이런 게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돈을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좋지 않다. 경기 하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는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죠. 언론에서 말하는 거 다 사기다.
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일단은 경기가 계속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부분 다 뉴스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럼 철강, 해운을 사야 되나? 아니거든요. 경기가 좋지 않으면 경기 확장기에서는 뭐 해운 관련주 들어가셔도 되지만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절대적으로 그냥 접근을 하시면 안 돼요. 사실 주식이란 건 뭐 종목으로 접근하실 수도 있지만 시장 전반적으로 거시적인 흐름 뭐 굉장히 좀 답답하고 무겁고 어려운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런 것들을 보면 내가 이 섹터를 사야 되는가 이 종목을 사야 되는가 접근이 차근차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철강 관련해서는 뭐 호재가 뭐 별로 그렇게 좋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원자재 가격 정도 네, 뭐 그런 부분에서 접근하신다면 뭐 양호는 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상대적으로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최근에 좀 많이 쉬었죠. 오늘 그쵸. 반등 나오는데도 많이 좀 반등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좋지 아직은 좀 심리감이 좀 살아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2차 전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많이 쉬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좀 쉬어간다면 제가 근데 2주 전인가요? 네. 저번 주인가요?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좀 쉬어간다면 제약바이오를 뭐 반등이 나올 것 같다. 네, 말씀드렸는데 기가 막히게 맞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물론 그게 오미크론 때문에 올라갈 줄은 몰랐어요. 네, 그게 그 이유가 오미크론. 저도 굉장히 좀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제약바이오가 이게 메타버스가 쉬어가는 와중에 2차 전지가 올라오기엔 조금 애매하고 제약바이오가 올라갈 것 같은데 왜 올라갈 줄 모르겠다. 근데 오미크론이. 근데 제가 그거를 조금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떡해요? 왜냐하면 계절이 변해서 추워지면 어. 당연히 변이가 나올 건데 아.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네. 네, 그 부분을 좀 놓치긴 했는데 어쨌든 제약바이오가 지금 반등이 나왔다. 근데 힘 자체가 그렇게 강하진 않죠. 예전처럼 그렇게 강하게 좀 심리적으로 뭐 수급을 막 이끌어가기에는 조금 애매한 섹터가 되었다. 지금 뭐 치료제도 나오고 있고 물론 변이가 나와서 뭐 백신이 안 먹힌다라는 소리도 있지만 여전히 이제 치료제 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사람들이 이제 좀 지겨워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쪽보다는 어쨌든 그렇긴 한데 좀 메타버스가 쉬어가는 와중에 제약바이오가 반등을 좀 강하게 주지 못한다면 2차 전지가 오히려 좀 좋지 않을까. 2차 전지 중에서도 대형주를 지금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조금은 코스닥 쪽의 2차 전지 쪽을 보시는 것이 어떨까.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반도체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뭐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 대형주에서 주의할 섹터는 반도체 2차 전지입니다. 왜냐하면 자금이 그만큼 많이 몰렸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은 조심하자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코스피 대형주 중에 또 분류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신 네. 것 같아요.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철강, 해운까지 오늘 좀 반등이 나왔던 섹터군들 위주로 강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점수를 달리 주셨습니다. 이 섹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종목별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문자 샵 0082번으로 최충성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혹은 부장님들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좀 반등이 약했고 많이 최근에 회자가 됐던 NFT나 메타버스 어제도 그나마 좀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다 하락하는 와중에. 진짜 잘 버텼죠. 네, 정말 잘 버텼어요. NFT랑 메타버스 관련주는 앞으로도 계속 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계속 봐야 됩니다. 저거 무너지면 시장 사실 갈 게 없거든요. 그렇죠. 사실 네. 그건 그래요. 일단 신사업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꼭대기에서 좀 올라가는 종목들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정말 사고 싶으시겠지만 네. 네, 이제 그만 보셔야 되고 아, 너무 매력적인데요. 네, 상대적으로 이제 바닥권에서 좀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 근데 계속적으로 제가 바닥에서 준비하라고 말씀드린 지가 거의 이제 한 달이 넘어가거든요. 네. 네, 대부분의 게임주들이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섣불리 따라가기엔 조금 늦었는데 상승이 나오고 살짝 쉬어가는 눌림목 구간에서 한번 노려보자. 그런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순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체크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인트는 그겁니다. 시장이 좋지 않네? 시장이 좋지 않다고 모든 종목들이 뭐 개별적으로 정말 소수의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데 순환은 이렇게 빠르게 굉장히 좀 빠르게 돌거든요. 그럼 순환 관점에서 조금 이해를 하시고 좀 상승이 나올 다음 좀 가지치기 마인드맵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것들을 좀 해서 일단 반등이 나오면
일정 부분 좀 매도하고 그런 좀 포지션을 잡는 것도 어떨까. 어쨌든 메타버스나 NFT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셔야 되고 이 신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상승은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왔어요. 제가 기존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뭐 2차전지가 상승이 붐에 이뤄가지고 막 나올 때처럼 네.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잘 체크해 보시고 OTT 관련주들도 조용하죠. 네, 지금 조용해요. 보셔야 됩니다. 어. 지용 얘기 잠깐 나왔다가 조용하죠. 근데 재밌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네. 지용 얘기 잠깐 나왔다가 조용합니다. 여기서 다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보통 조용하면 사람들이 잘 안 보거든요. 네. 사실 기회는 그런 곳에 있지 않을까. 음. 네, 라고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승이 나올 때 꽤나 큰 반등을 줬던 섹터와 좀 조용했던 섹터군들 나누어서 크게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이 안에 힌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저희 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그 힌트를 나는 캐치해서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11월 동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던 종목들로 더 좁혀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충성 부장님께서 이 메타버스랑 NFT 이야기 해주시면서 관련된 종목들 많이 봐주셨거든요. 첫 번째 이제 11월 한 3일 정도의 이야기를 나눴던 종목들부터 보자면 어떤 종목들이 순서대로 좀 있었을까요? 네, 일단 뭐 한일 시멘트 종목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려요. 네, 종목 꽤나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일단 한일 시멘트, 뭐 한국 정보 인증, 그리고 NHN벅스, 아, 벅스. 네. 하나투자증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뭐 시멘트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정책 관련해서 하나 두 개씩 좀 얘기를 하고 있죠. 굉장히 지금 뭐 다음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정책 얘기를 이제서야 하고 있다. 네. 어쨌든 이건 뭐 개인적인 그거니까 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자제해 같아요. 주시죠. 네. 사실 정책 얘기는 미리미리 해야죠. 아, 그렇죠. 여태까지 뭐 하고 있던 거예요? 이렇게 숙제하듯이 밀린 숙제하듯이 하면 안 되긴 하죠. 그렇죠. 예. 미리미리 정책 얘기를 해야지. 네, 뭐든지. 어쨌든 네. 정책 관련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보셔야 되고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사실 부동산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시멘트나 저번에 그 뭐였죠? 네. 도시재생? 도시재생과 응. 뭐 누리플렉스 아. 이 종목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 어쨌든 정책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디지털 뭐 그런 부분, MZ 오늘도 뭐 저런 거 하고 있고 뭐 누구 충원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정책 관련해서 지금 뭐 닥쳐서 얘기하는 거긴 한데 이제 정책들을 얘기할 거거든요. 일단 이런 부분에서 조금 포인트를 얻으셔야 된다. 오히려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과정에서는 정책 관련주가 해답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해서 뭐 NHN벅스 같은 경우도 있는데 네. 일단 이 종목도 아직 살아 있습니다. 뭐 1파, 2파 지금 눌린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상승 좀 노려보시고 메타버스 아직 뭐 끝나지 않았어요. 일단 상승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네. 두나무라든지 그런 네. 부분도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 차트도 굉장히 좀 잘 만들고 어제도 이제 하락이 굉장히 좀 깊게 나왔잖아요. 시장 전반. 근데 영향 뭐 많이 받지 않고 일단 박스권을 좀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6,000원 저구간만 잘 넘어주면 시원하게 쭉 올라줄 거니까. 그리고 이제 뭐 투자 이런 부분 아니더라도 네.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의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게 금융업종. 그렇죠. 증권, 은행, 뭐 보험 관련해서는 기속적으로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 부분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11월 초에 이야기가 나왔던 종목들을 좀 보니까 정책 관련주, 메타버스 관련주, 두나무 관련주가 있는데 다 기본적으로 계속 지켜봐야 되는 섹터의 종목들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주로 넘어가 보면요. 그때도 정책 관련주 이야기는 꾸준히 해주셨어요. 네, 이게 뭐 특정 정치인과 관련된 종목이 아니라 정책 관련주기 때문에 내년 대선이 끝난 뒤에 그 다음 정부가 계속해서 밀고 나갈 부분이라 이거는 뭐 4, 5년 이상씩은 좀 봐야 되는 종목들이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어떤 종목이었죠? 네, 일단 웹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사실 웹스는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거의 서울경제 와가지고 초기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맞아요. 네. 그 전까지는 저도 초면이었어요. 네, 그렇죠. 거의 1,000원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000원대였나요? 지금 얼마죠? 1,900원까지 갔었어요. 이런 거 왜 자랑 안 가치 하세요?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왜 자랑 안 하세요, 부장님? 당연한 거니까요. 아, 네.
어쨌든 웹스 관련해서 지금 정책 관련된 부분 사실 굉장히 좀 관심 없으실 거예요. 잠깐 번뜩하고 끝났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기회입니다. 좀 관심 없으시죠, 정책 관련주? 아, 저를 또 인간 지표로 쓰시는 네. 거예요? 네,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으시죠? 네. 지금 매수 타이밍입니다. 일단 정책 관련주는 사실 천천히 좀 보시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뭐 한일시멘트나 뭐 같은 맥락이고 뒤에서도 좀 몇 종목 짚어볼 텐데 이런 종목들은 지금 쉬어가는 와중에 조금씩 좀 분할 매수해서 모아가자. 시장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유효하다. 다만 뭐 정책주라고 하더라도 물론 잘 버티겠지만 시장의 변동이 좀 큰 상황에서는 뭐 너무 적극 매매는 조금 조심하고 타이밍이 오면 그 자리에서 매수하는 건 정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웹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후한 점수를 좀 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로 넘어가 보면 저희가 미국 인프라 법안 관련주들을 좀 짚어봤어요. 네. 그때도 굉장히 좀 무거운 종목들 위주로 다뤘던 것 같은데. 그쵸. 네, 여기는 또 관련 종목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지금 시장에서. 네. 그때 제가 이제 인프라 법안 하면서 뭐 2차 전지나 이런 친환경 ESG 이야기가 나오는데 뜬금없이 2차 전지 배터리 관련해서 폐배터리를 맞아요. 말씀드렸어요. 저는 그래서 왜 그렇게 배터리. 네, 왜 그렇게 자꾸 다른 쪽을 보시나 궁금했는데 실제로 배터리 관련주들 뭐 그때 뭐 네. 증명해드렸잖아요. 네. 저희가 제가 얘기하고 네, 다 같다. 네, 얘기했다. 음, 네, 여기서 끝난 겁니다. 어. 어쨌든 일단은 영화테크, 파워로직스 관련해서는 일단 지속적으로 체크하자. 다만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수급이 조금은 늦게 반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급이 좀 강하게 받쳐주고 조금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을 만드는 자리에서 들어가셔도 늦지 않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베이스를 깔고 들어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좀 가격을 안 보고 사실 나는 좀 멀리 보고 투자하겠다. 가치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나 몇 년 볼 건데 조금 뭐 좋은 종목을 알려주세요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네. 사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이런 거 사시면 돼요. 반도체 관련주 사시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일단 지금은 시장에서 반응이 그렇게 뭐 이런 부분에 좀 반응이 오지 않기 때문에 네. 일단은 좀 기다리자. 다만 흐름적으로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 언젠가 시장의 대장이 될 것이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뭐 원래 이런 스스로 좀 자랑을 하시는 분이 아니었는데 네, 많이 바뀌셨어요. 그만해요. 네, 근데 실제로 말하고 나서 네. 종목들이 잘 갔기 때문에 저희가 증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부장님 대단하시네요.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라는 답답하니까. 네. 네, 네. 보셨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반도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좀 구체적으로 종목을 이야기해 주셨었어요. 네, 일단 그때 당시에 이제 심택이랑 대덕전자 말씀드렸는데 심택은 뭐 아직도 차트 좀 살아 있고요. 천천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추세적으로 4만 원짜리만 잘 지지해주면 뭐 한 번쯤 반등이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같은 하락에서도 굉장히 좀 잘 버텼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4만 5천 원 구간만 잘 넘겨주면 좋은 흐름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자리에서 뭔가 추세를 강하게 좀 돌아 올려 쳐주지 못하고 좀 애매하게 간다면 한 번쯤은 좀 쉬어갈 수 있다. 이미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신고가 구간에서는 사고 팔고 반복하면서 가셔야지 뭐 마냥 끌고 가시면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덕전자 같은 경우의 차트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심택 같은 경우는 여기서 좀 지지받고 다시 돌릴까 말까 하고 있는 상태인데 대덕전자는 좀 시원하게 좀 쉬어가요. 쉬는 김에 좀 쉬자라고 좀 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좀 잘 체크를 해 보시고 PCB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보셔야 된다. 그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조금은 시각을 계속 좀 옮기시고 사실 경쟁률이나 이런 사실 반도체 산업이 지금 굉장히 좀 경쟁이 과열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메모리에서 비메모리로 많이 몰려가고 있고 3대 7이에요. 그러니까 비메모리 이쪽으로 좀 많이 올려가고 있는 가운데 과연 얼마나 점유율을 차지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사실
뭐 TSMC가 50% 이상의 점유율을 이미 가지고 있고 이 7에서도 반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굉장한 거거든요. 과연 여기서 이겨낼 수 있을까 좀 음. 지켜봐야겠는데 만약에 그게 삼성전자 객관적으로 우리는 투자하는 투자자니까 그렇죠. 삼성전자가 이기기 힘들다라고 보신다면 네. 조금 중소기업 중에서도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보시는 게 차라리 좋지 않을까. 이게 뭐랄까 그런 주가 움직임에서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네, 객관적인 삼성전자 수치를 보자. 관련해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2030을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30년까지라고 전제를 깔았기 때문에 아직 9년 남았거든요. 그렇죠. 마냥 그것만 보고 좀 투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을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관련돼서도 굉장히 뾰족하게 전략을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들도 보면 누리플렉스와 더불어서 옴니 시스템도 이야기를 해주셨었네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네네. 넷플릭스네요. 그러니까요. 네. 관련 정책 관련해서도 뭐 차트 잘 만들었는데 일단 뭐 낙폭이 발생을 했습니다. 박스권을 한번 지켜보시고 천천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 종목도 정고점 이상 충분히 갈 수 있고, 네 일단 정책 관련된 부분은 지금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 제가 몇 개 지금 보여드렸는데 네. 차트 흐름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는데 일단 지켜보시고 어느 정도 반등 나오면 한 3,000원짜리쯤에서 저희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덜어내시고 다시 눌림 잡고 반복하시면 되겠다. 일단 정책 관련된 흐름들은 지속적으로 좀 체크하자. 네. 보아야 된다. 반드시 보아야 된다. 라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리고 자동차 관련돼서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네. 종목들을 좀 세밀하게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이 종목들 흐름 어땠나요? 네, 일단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사실 시장의 반응이 늦어요. 네, 한국 시장은 재미가 없어요. 이런 데 투자를 안 하고 게임 같은 것만 올라가고 있고 네. 네. 진짜 산업은 사실 이런 쪽이거든요. 일단 전기차 관련돼서도 뭐 배터리만 투자하고 있는데 일단 아쉽습니다. 아쉽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가치 투자의 관점에서는 뭐 자율주행 보유하신 분들 뭐 계실 텐데 일단 관련해서는 멀리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 템포를 이렇게 맞춰 딱딱딱딱 맞춰가면 좋겠지만 시장에서 반응이 안 왔을 때 좀 의심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투자가 잘못됐나? 명확하게 자율주행이 반등하지 않고 수소차도 시장에서 반응하지 않는 건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덜 똑똑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포인트 정말 좋다. 이거 안 가면 뭐가 갈 거냐.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강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동차 관련돼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까지 리뷰 만나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11월에 봤던 종목들 네. 잘 간 거 검증이 다 됐으니까 봐야 되는 것들 좀 추려봤으니까 당장 오늘부터 이제 12월장이 시작이 됐죠. 12월장에서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포인트가 있다면 어디일까요? 오늘 뉴스가 이제 나왔는데요. 그 마켓컬리 관련. 사실 연내 이번 연도에 좀 상장을 한다고 했는데 맞아요. 그 이야기가 있었죠? 네, 오늘 나왔습니다. 일단은 그 프리 IPO 소식에 일단 반등이 좀 관련주들이 좀 나왔는데 일단은 뭐 오늘 이번 달 연내에는 상장을 하지 않고 내년 초 1월에 일단 코스피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관련해서 몸값이 거의 7조? 상장을 하면 7조 정도 될 거라고 해요. 네. 굉장히 좀 몸집이 큰데 일단 관련주 옥석 가리기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쿠팡이랑 좀 비슷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쿠팡 때도 네. 일단은 매매를 네. 보셨으니까 네, 기억이 나실 일단은 거예요. 그때랑은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마켓컬리 관련해서는 뭐 그때는 뭐 쿠팡 때문에 뭐 푸드도 움직이고 뭐 물류나 다 제지나 움직였죠. 네. 여러 것들 좀 움직였는데 일단 오늘 관련해서 좀 대장으로 움직였던 게 KC피드, 지어소프트, 흥국 F&B 정도예요. 네, 다른 것들은
뭐 거의 안 움직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이런 종목들 좀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일단 마켓 관리 관련주이다라고 좀 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조금은 뭔가 희석돼 있다라고 좀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희석되어 있다요? 네, 뭐가 희석되어 있죠? 쿠팡 때도 써먹었으니까. 아, 네. 한번 희석돼 있다? 움직였던 네. 것들이라. 그러면은 조금 플러스 되는 요인들을 이렇게 붙여서 사실 음,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오늘 이야기가 나왔으면 물론 기간적으로는 좀 한 달 이상 남아 있지만 일단 오늘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시장이 그래도 괜찮았잖아요. 네. 그럼 뭔가 강하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소리죠.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반등이 뜨뜻미시근하게 나왔던 것처럼 일단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붙여서 이제 가자. 그러니까 제지나 물류 관련주를 오히려 좀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네. 라고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동시만기일 관련돼서 그 전후로 좀 수급을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네. 했는데 멀지 않아요. 12월 9일이잖아요. 그 이후에 혹시 어떤 흐름 안에서 어떤 포인트를 좀 짚어가야 될지. 일단 수급이 살아있어야 되고 네. 포지션이 중요합니다. 지금 국내 증시는 뭐 계속적으로 거의 뭐 귀에 딱지 않듯이 말씀드렸는데 네. 외국인 기관 수급을 보실 수밖에 없어요. 호재가 없기 때문에 그냥 호재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거의 전 세계 ATM 기계 같은 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을 더 잘 봐야 그렇죠.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을 잘 봐야 돼요. 굉장히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서 매매할까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네. 면역력이 정말 없어요. 이건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기업 순환 구조, 경제 구조에서도 그냥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열어두셔야 돼요. 네. 네. 이런 부분을 좀 열어두시고 시장을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뭐 글로벌 몇 이 그룹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도 좋긴 하지만 우리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면역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 수급이 정말 중요하다. 동시만기에도 동시만기 지났으니까 땅 해서 매매하시기보다는 네. 며칠 지켜보시고 접근하셔도 늦지 않다. 그리고 점점 뭐 연말이 가까우면 매매를 좀 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네, 그렇죠. 현금을 좀 확보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내년부터 새롭게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자체 방학에 들어가시는 그렇죠. 분들이요. 자체적으로 이제 셧다운을 하시기 때문에 네. 일단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염두에 두시고 12월은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말자. 네, 이게 좀 포인트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12월 증시 프리뷰도 최 부장님과 함께 들어봤는데 12월 장에 좀 챙겨가야 될 것들 난 아직도 계획이 좀 수립이 안 돼 있다 하시면 노란톡 들어오셔서 저희 부장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부장님들 불러주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려운 12월 장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저희 서울경제TV 최고의 전문위원님들 시크릿 강연회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토요일 첫 스타트를 끊는데요. 박원재 위원님과 이지원 위원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자, 전화 그리고 유튜브 채널 다 문의 채널 열어두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나 전화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부장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